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이라는 거는 뭔가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될 때 어떤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코드 한 땀 한 땀, 한 줄 한 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경우 반복문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고 뭐 한 줄 한 줄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반복문으로 해야 뭔가 코드가 클린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반복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복문은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크게 몇 가지만 우선은 보고 일단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아마 좀 더 직관적이라 어쨌든 간에 설명은 잠깐 드리고 코드로 바로 넘어갈게요. 리스트라는 거에, 그러니까 리스트 저번에 배웠죠. 리스트라는 거에 어떤 값들이 있을 텐데 그 값들을 각각 순회하고 싶을 때 이거를 for 하고 item in my list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든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 아이템들을 이 아이템으로 접근해 가지고 순회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어떤 범위로도 순회가 가능합니다. range라는 걸 사용하시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0부터 시작하고 요 3이라고 돼 있죠. 그럼 3 직전까지 순회한다는 거예요. 정수로. 그러니까 0, 1, 2까지 순회하겠죠. range 하시면은. 그래서 요게 이제 i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은 요 i는 0부터 해가지고 1,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거고요. 딕셔너리를 순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딕셔너리 만든 거에서 이제 아이템스를 하시면 되고요. 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 딕셔너리는 키 밸류 값이 있죠. 그래서 이거 콤마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or하고 키하고 콤마 밸류 in my dictionary items 하시면은 순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가져와야 될 때가 있어요. 리스트를 순회하는데 여기에 enumerate라는 걸 붙여가지고 리스트를 순회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리스트에 해당하는 그 value에 해당하는 인덱스 있죠. 그러니까 몇 번째 인덱스인지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해가지고 각종 순회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되는 한에는 계속 무한으로 루프를 돕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 때까지 도냐면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까지 돕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을 때 또는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까지 돌고요. 그리고 여기 continue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continue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까지 하던 거를 반복을 건너뛰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를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while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요거를 true로 해가지고 항상 돌리다가 안에서 뭔가 어떤 뭐 일이 일어났을 때 브레이크를 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이 많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5번입니다. example 1-5번 같은 경우를 일단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for i in range라고 돼 있죠. 요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range라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요거 직전까지 그러니까 5 직전까지니까 0, 1, 2, 3, 4죠. 요게 이제 요 i에 배정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한번 해야 돼요. 요 콜론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반복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디버그 걸면은 뭐가 나오는지 예측이 가시나요? 5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총 횟수로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i가 0번부터 해가지고 요 직전인 4까지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작업을 5번 하고 싶다, 뭐 100번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요 몇 번째 반복입니다 라는 거를 그냥 빼고 그냥 나는 요 반복입니다 라는 거를 그냥 100번을 그냥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난 그냥 100번이니까 요 레인지 해가지고 100번 하면 되겠네. 요거는 i로 해도 되고요. 뭐 그냥 뭐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돌리면 이게 100번 나오겠죠. 반복입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 range를 잘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살짝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요 range라는 거 이제 팁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range 요 앞에 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5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5는 이제 포함이 안 되고 0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 요 간격은 1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 range 5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요 간격을 1로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작점을 나는 0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싫다.
난 간격 1로 하고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1 하고 싶다, 1의 간격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로 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예상했다시피 1의 간격이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요 마지막 요 5는 포함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2의 간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금방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리스트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리스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리스트로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리스트를 씌워 주시면은 뭐 이거는 1로 해가지고 바꿨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요 레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while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루프 카운트라는 거를 제가 변수를 앞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while true, 그러면은 무조건 while true는 뭐예요?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그냥 계속 무한으로 도는 거예요. 요 루프를.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while true 한 다음에 제가 프린트 그냥 반복 이렇게 하면은 요 반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계속 프린트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반복하면은 진짜 계속 반복 이렇게 프린트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스톱으로 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컨트롤하고 C를 누르면은 그러면 이제 꺼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서 꺼지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끄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그래서 잠깐 분석하다가 살짝 샜는데 while true니까 계속 요거를 요 안에 있는 거죠. 탭으로 인덴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무한으로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반복하냐? 브레이크가 걸릴 때까지 반복할 건데 여기 저번 시간에 배운 if문이 있네요. 그죠? 루프 카운트라는 게 지금 10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만족이 되면서 if문이 만족이 되면서 while문 탈출 이렇게 한 다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조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루프 카운트라는 거는 보면은 요 if를 체크한 다음에 요거 만족하지 않으면은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루프 카운트에 1을 더하고 있죠. 여기서 루프 카운트가 0에서 그러면은 한 번 돌았으면은 1로 될 테고 두 번 돌았으면은 2로 될 테고 계속 증가하는 구조네요. 그래서 증가하는 구조인데 언제 카운트가 되면은 이제 얘가 11이 되는 순간 이게 만족이 되죠.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디버그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걸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야겠네, 다시. 자, 그러면은 루프 카운트 11로 while문 탈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continue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번째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스라고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리스트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form은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값을 이제 순회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for stock in stocks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요 직전까지 한번 그래서 요거 스톡스만 선언하고 요거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for stock in stocks 한 다음에 여기서 shift 엔터를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 프린트 스톡을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삼성전자부터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가 가능하고요.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스톡이라는 게 그러면은 요 각각의 값들일 텐데 각각의 값이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을 가진 리스트죠. 요거는 여기 안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요 in이라는 거는 요 아이템이 요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 중에 있는지 또는 요거를 가로 하나만 해도 요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투플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리스트 안에 있으면은 continue를 할 거고요. 금지 종목 한 다음에 요 continue라는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 if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프린트 정상 종목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continue라는 거는 하던 걸 멈추고 다음 루프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라인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if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요게 프린트 되고요. continue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다시 윗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요 아래에 있는 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붙이면은 다시 한 번 돌 때마다 멈추게 되기 때문에 요 리줌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속 해줄게요. 금지 종목, 정상 종목, 금지 종목, 또 정상, 그래 또 정상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대충 감이 오셨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제 enumerate랑 딕셔너리 부분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enumerate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지금 스톡스라는 거를 제가 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스톡스라는 걸 순회하는데 이게 지금 5개라 가지고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개다. 뭐 1000개다. 이렇게 하면 1000개를 순회할 때 각각의 이제 뭔가 작업을 할 때 몇 번째 인덱스를 순회하고 있는지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할 때 이제 enumerate라고 이거를 붙이면은 enumerate라는 걸 붙이고 이렇게 가로 해주시면은 이게 요거를 순회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 뭘 하나 더 반환을 하냐 하면은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요 인덱스라는 거는 여기가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라는 거를 반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idx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얘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여기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 콘솔 하나 열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콘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별도의 콘솔을 여는 건데 여기에 디버그 모드에서 걸리는 그거랑 똑같은 거긴 해요. 근데 디버그는 여기 중간에 멈추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실행하고 멈추는 건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별도로 지금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디버그 창을 그냥 아예 별도의 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막 해주시면 돼요. 콘솔에서. 뭐 콘솔을 여러 개 열 수도 있고요. 플러스 누르면은 그러면 얘는 또 이거랑은 또 독립적인 또 다른 콘솔이죠. 그래서 콘솔 여러 개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작업하다가 그러면 요 코드에서 뭔가 이렇게 막 바꾸고 하다가 그럼 여기에서 뭔가 복사해서 실제로 내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콘솔은 이제 약간 플레이그라운드 느낌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에 대해서 살짝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기초 강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좀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여기에는 이제 IDX를 같이 넣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인덱스를 순회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루프를 돌았을 때 몇 번째 인덱스를 순회하고 있는지 이 인덱스를 가지고 어떤 조건들을 또 체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톡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은 또는 이제 이 인덱스라는 게 뭐 4번째이거나 하면은 비정상 종목으로 그냥 분류를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그러면 이제 현대차라는 게 이제 4번째죠. 4번째 인덱스인데 마지막. 그래서 요게 이제 비정상 금지 종목으로 분류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를 한번 example 1-2번의 딕셔너리를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한번 선언을 한 다음에 요거를 선언을 여기다가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이제 키하고 value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딕셔너리를 순회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or 자, 키하고 value인데 in 한 다음에 요거 자동 완성되는 거 있죠. 여기에 stock name to code dict에 이제 items라고 하면은 키하고 value로 이제 각각의 값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만 해볼까요?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접근할 수가 있다. for문 그리고 while문,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